제가 쭉 아주 처음에 시작했던 이제 꽃비로왕이라는 제목의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만들었던 그 단편부터 또 이제 방금 보셨던 마법이 돌아온 날의 바다라는 작품에 이르기까지의 제가 했던 이야기를 약간 집약적으로 또 다른 시선에서 한 것 같은 느낌에서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법이 돌아오는 날의 바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또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삶의 풍파들을 막 겪고 이제 앞으로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제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트라우마적인 어떤 사건을 겪고 그러면서 이제 이전의 과거를 좀 정리하고 다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를 굉장히 고민하던 시점에 만들었던 그러니까 그런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지를 일종의 이제 그런 약간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스스로의 삶에서 그 테스트 과정에서 얻었던 그런 다양한 감정을 녹여낸 작품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름이라는 또 이제 맨 마지막에 사용했던 두 이제 고등학생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되기까지 그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이 작품은 이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최윤현 작가님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했던 작품들과 좀 달리 처음으로 상업 도전을 했던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 단편과는 조금 다른 아트 스타일. 왜냐면 제가 직접 손으로 그려낸 결과물이 나왔다기보다 그 이제 함께 일했던 메인 프로덕션의 그림 스타일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고 제가 이제 디렉션을 아트나 이런 연기에 대한 디렉션을 해서 이제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 이제 스스로를 감독하던 시절에서 약간 진짜 감독을 하게 된 약간 그런 계기가 됐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사랑해주는 그 성장 거기서 오는 혼란을 담고 있는 작품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돌바랑 마법이 돌아온 날의 바다와 이제 그 여름이 이제 사랑과 관계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답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혼란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게 비슷한 작품이 이제 같이 엮어서 상영이 된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코피 로악이라는 작품이 감독님 이제 2학년 때 만드신 작품인데요. 그 작품이 20대 초반에 이제 만드셨고 저희 그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 그 독립 애니메이션 영화제 중에 이제 제일 큰 영화제인 서울 인디 페스티벌에서 서울 독립 서울 인디애니 페스티벌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프로그래머인데 이름을 이렇게 틀리다니 이럴 수가 죄송합니다. 네, 서울 인디애니 페스티벌에서 또 대상을 받으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셨던 그 마법이 돌아오는 날의 바다 역시도 또 그 한 10년인가? 그 만에 또 여기서 또 이제 대상을 받으셨는데 이러한 상들이 또 이제 창작을 하시는데 사실 좀 많은 특히 독립 애니메이션 작가들한테는 많은 또 격려가 되잖아요. 그런 어떤 뭐라 그러나 그런 게 이제 동력이 돼서 요 다음에 또 나아갔던 그런 이야기들 뭐 이런 거 한번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작품들이랑도 이제 오늘 제가 같이 상영이 됐는데 갑질이나 이제 소매 진원지 같은 작품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러니까 독립 애니메이션의 딱 그 정수랄까요? 그런 이제 실험적인 어떤 아트와 그런 연출 스타일을 담은 작품들인데 저는 그에 비하면은 살짝 더 상업과 독립 사이에 있는 그런 결의 작품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제 영화제들에서 보면은 사실은 조금 특이한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편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방향성으로 계속 가도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으로서 고민이 항상 있었는데 이런 이제 수상의 경험들이 계속해도 돼라는 그런 어떤 응원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쭉 이어나갈 수 있지 않았나 확실히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 영화제 입장에서도 이제 완전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독립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한국 애니메이션 지형에서 그때 딱 이제 코피로학을 저희가 봤을 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들이 좀 나왔다. 그 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새로운 재능의 발견 이런 계기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저희가 이제 여기가 30주년이니까 좀 약간의 감상에 젖어서 그 말씀을 조금 이렇게 드렸고요. 아까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두 작품들을 보시면 그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시간의 흐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해서 다루고 계신데 가만히 보면 이제 감독님의 작품은 이미 조금은 지나간 관계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내가 다시 나를
보는 그런 식의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영화가 멈춰 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도 흐르고 관계도 흐르고 계속 흐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막혀 있는 느낌이 아니라 영화를 보면 그 귀가 다시 더 굉장히 열려 있는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께서 이제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이런 세계관이나 작품에 관한 그 생각들인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작품관들 이런 거 조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작품을 처음 구상할 때나 이런 감정을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답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좀 질문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감정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야지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해도 그게 약간 잠정적인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지는 그냥 그 질문 위에 얹어진 새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코피로학이라는 제 첫 작품에서는 제가 고3 시절에 이제 느꼈던 이제 입시에 대한 어떤 혼란스러운 마음, 꿈에 대한 마음을 대학교 1학년 때 만든 거였고, 마법이 돌아온 날의 바다는 막 30대가 된 입장에서 30대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려고 말을 하는 그 시점에서 30대 초반에 겪었던 그 관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별의 필요한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일과 사랑이란 어떤 두 가지 밸런스에 한참 고민을 하다가 약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려고 할 때 딱 그 전 바로 한 몇 개월 전, 몇 년 전의 이야기들을 뭔가 혹시 이렇지 않을까라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살아보고 있을 때 뭔가 이제 뭔가 완벽하게 답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그때 가장 강렬했던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편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의 어떤 감정이니까 이제 관객분들께서는 또 다른 답을 찾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명확하게 이건 이거야? 약간 이렇게 하기보다 이런 혼란이 있고, 근데 이런 혼란을 다 같이 느끼는 것에서 이제 각자의 질문들에 각자 답하실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더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 이제 그 감독님의 저희가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이 되게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저희가 평단이나 이런 쪽에서도 드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굉장히 동세대의 이야기들을 하는 애니메이션이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애니메이션 하면 너무 사적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그 저희가 상업 애니메이션들은 거의 대부분 아동용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는데, 감독님은 그 편견들을 좀 깨면서 혹은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감독님 나이대 우리 청년들, 동세대 청년 혹은 여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오신다라는 것도 이게 애니메이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중요한 것이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거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애니메이션이 특히나 너무 이제 뭐랄까요, 되게 넓은 영역의 공동 작업을 해야 되고, 이제 뭔가 누군가의 한 사람의 생각이 되게 예민하게 표현되기가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매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상업으로 또 발표를 하려면 주로 영유아용으로 내지는 이제 그거보다 살짝 더 높은 정도 연령대로 이제 무조건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동시대적인 이야기나 준재성을 많이 녹인 이야기들을 당연히 하기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독립 애니메이션에서부터 시작했고, 사실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 자체가 약간 상상이 안 되고, 연출을 하려고 해도 생각도 안 나고, 이야기들 쓰려고 해도 이제 그런 쪽으로는 또 떠오르지가 않아서, 저는 좀 저의 이야기, 제 주변의 이야기를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단지 거기에서 좀 이제 제가 상업적인 것과 독립적인 것을 좀 섞는 이런 취향적인 부분 때문에 약간 장기적으로는 이런 좀 독립적인 관점을 또 동세대적인 관점을 상업적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의도한 거는 막 어떤 사명감으로 나는 이 이야기를 상업씬에 이제 할 거야 막 어떤 엄청난 사명감이라기보다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만 해야만 작업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취향을 가지고 점점 더 그 씬으로 성장해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취향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과정이 이제 그 지금까지 해오셨던 작업 스타일이나 이 영화를 그 애니메이션을 공개해 오셨던
방법 혹은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을 공개해 오신 것에서도 보이는 형식에서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코피로학이라고 하는 혹은 이제 영상원에서 만드셨던 단편 4편을 묶으셔서 처음으로 극장용으로 생각보다 맑은이라고 하는 그 극장용 장편처럼 옴니버스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을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웹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그 광고나 이런 독립 작품들을 또 오가면서 만드셨잖아요. 그러한 과정들이 또 이렇게 또 그러니까 굉장히 또 형식적인 실험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여름 같은 경우도 이게 극장으로 저희가 장편으로 개봉이 됐지만 또 그 전에 새로운 시도로 또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셨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독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잘 사용하는 이 어떤 연출적인 뭔가 어법 내지는 그런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제가 뭐 공감한 어떤 지점만 있으면은 포맷은 그 공개되는 채널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디애니 페스트에서 이제 작은 규모의 이제 관객분들께 이제 그 애니메이션 굉장히 사랑하시는 되게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매니아 분들께 이제 공개를 하는 경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광고는 정말 불특정 다수한테 또 보여주는 포맷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독립해서 성장하면서 어쨌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광고도 하게 됐고, 근데 또 너무 운이 좋게 제 독립 작품을 좋아하셨던 그런 광고 기획자분들께서 원래 하셨던 스타일대로 한번 광고를 해봐달라라고 하셔서 이제 만들게 된 광고들이 또 그게 또 알려지면서 또 광고씬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저의 커리어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고를 너무 이렇게 예를 들면 제품 광고가 아니라 약간 그 브랜드의 어떤를 위한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드리거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드리는 방식으로 조금 좀 자유도 있는 프로젝트를 좀 하게 좀 길이 열렸고, 그런 어떤 과정들 안에서 이제 이런 좀 예산이 아무래도 광고는 좀 더 크니까 이런 큰 예산 안에서는 이런 비주얼까지 뽑을 수 있구나라는 샘플이 또 돼서 기존의 독립 작품에서 보여드렸던 스토리텔링이랑 연출이랑 광고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비주얼적인 어떤 실험 내지는 어떤 퀄리티에 대한 예시 이런 게 합쳐져서 그럼 너 장편도 해봐 약간 이렇게 좀 이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감독님과 이제 이 작품의 그 외에 지금까지 어떻게 또 애니메이션을 만드시고 현재 어떠한 그 상황에 또 계신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눠봤고요. 그리고 약간 그 그러니까 약간 낯설으실 수 있지만 그 한국의 애니메이션의 현황들 뭐 이런 거를 감독님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관객분들께서 또 영화를 직접 보셨으니까요. 2편의 영화 보시면서 영화 자체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감독님께 다른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이제 가고 선물도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마법이 돌아오는 날의 바다를 되게 공감하면서 봤는데요. 이제 나는 마음 먹은 건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법에 대한 믿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시기를 견디고 있는데 감독님은 좀 어떻게 저 과정을 거치셔서 저 작품에까지 도달하셨는지, 좀 어떤 그런 힘듦을 극복하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너무 공감하면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사실은 누구나 믿고 있다가도 흔들리는 순간은 계속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저에게 그 힘이 있다라는 뭔가 저에게 있어서는 뭔가 애니메이션을 뭐 만든 능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이제 굉장히 의심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에 나오는 작은 준호처럼 좀 머릿속에 어떤 의심들을 많이 주는 어떤 환경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환경을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게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돌바에서 주인공이 했던 선택도 그 모든 어떤 자신을 범인하게 만드는 것들이 남아있는 그 공간을 물리적으로 떠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 바닷속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다른 세계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거를 떠나는 선택을 멀리서 보면은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와이에 간다는 어떤 선택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작품과 또 엮여있기도 하지만 그 정말 머릿속으로 그
정말 많이 싸우다가 머릿속에 그 소리들과 그 제가 이제 믿고 싶지 않은 예를 들면 저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소리들과 머릿속으로 토론을 할 때는 계속 벗어나지 못하다가 그냥 마치 탈출하듯이 도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한 순간 약간 어떻게 탁 끊어지게 되는 그 순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그렇게 뭔가 스스로를 더 믿을 수 있는 환경으로 물리적으로 옮겨놓는 거, 이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어느 순간엔 그러한 것도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그냥 다 극복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견뎌야 된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어느 때는 정말 이렇게 피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마지막 장면에서 약간 많은 위안을 또 관객분들이 얻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말씀.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마돌바란 작품 안에서 주인공이 약간 어떤 의미로 보면 부도덕한 선택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게 도리야라고 했던 거를 어기는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도덕적 압박감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전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약간 남들을 위한 선택만 하다가 스스로 원하는 걸 잊어버리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에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가끔은 약간 뜨끔한 결정이 어떻게 보면 나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제 구할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요. 네, 저 뒤에 계십니다. 하고 드릴게요. 네, 아까 손 한 번 더 들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애니메이션 기획하는 걸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기획하면서 구현이나 예산 같은 벽에 부딪히고 힘들었던 적이 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감독님은 어떤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으시는지 궁금하고 애니메이션 작업하실 때 가장 행복한 부분이 언제인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번만 더 드려도 될까요? 그 어떤 종류의 기획 애니메이션을, 그러니까 독립을 기획하시나요, 아니면 상업 작품을 기획하시나요? 둘 다 그 영화과 학생이라서 영화과에서 영화 기획을 주로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저는 실제 영화나 드라마보다 그런 컨텐츠보다 애니메이션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상업도 하고 인디도 하고 그런 편입니다. 네네. 일단은 애니메이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저와 일해줄 사람들을 구하는 게, 특히 이제 스스로 그림을 그리시는 베이스시라면 이거를 그냥 스스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처음에 있는데, 어떻게 저도 이제 1인 제작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뚫고 나가다 보면 나의 스타일에 공감해주는 다른 동료들을 만나면서 이제 점점점 커지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처음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애니메이션에 예산이 든다라는 거를 첫 작품을 하면서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만 먹여 살리면 작품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직접 그림을 그리시는 쪽이 아니시라면 아마 그런 애니메이션을 직접 그리시는 분들과의 어떤 관계나 아니면은 이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리는 것이 좋은데 뭐 기획이나 글은 나는 영 관심도 없고 못해, 약간 이렇게 이제 나와 합이 맞는 그런 크루를 찾는 게 처음에는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첫 시작이나 이런 것들 했을 때 구인할 때는 좀 그렇게 좀 확장하는 느낌으로 저와 결이 맞는 사람들을 찾아 나가고, 그리고 제가 약간 이제 점점 어쨌든 작품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인지도가 쌓이면 이제 그 제 작품을 보여드리면서 막 갑자기 트위터 같은 걸로 연락을 드려도 할래요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점점 조금 더 수월하게 생기고 좀 그랬던 것 같고,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랑 상당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제작 지원 사업이라는 그 시스템들을 많이 이용해서 그 규모 안에서 이제 만든 작품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제 작품들을 알려나가기 시작해서 어떤 샘플이 되니까 그 샘플을 보고 상업적인 기회가 들어오면은 최대한 그 안에 또 제 개성을 녹여서 하면 그게 또 다른 샘플에 대해서 점점 이제 예산 규모가 커지는, 약간 저는 그런 식으로 조금 해왔던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하셨을 때?
애니메이션 하면서 가장 행복했을 네, 때. 있으실까요? 아, 작업 과정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시작했을 때는 애니메이션을 한다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작품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움직이고 이게 움직이는 것들을 또 묶어놨더니 또 감정을 만들어내고 막 이게 정말 희열이 정말 컸고 지금도 그때 처음 느꼈던 희열을 약간 다시 느끼고자 계속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첫 번째 강한 희열은 점점 희석되고 이제 사라져서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태지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혼자 하는 것보다 이제 다른 스태프들이랑 막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이제 막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결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막 한참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상향을 세우고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계획들을 해나갈 때 그 막 같이 모험가가 된 것 같은 약간 그런 어드벤처를 떠나는 약간 파티 대원들 같은 그런 약간 마음도 최근에는 배워서 그런 것도 너무 최근엔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완성했을 때 제일 완성했을 때 제일 즐거워요. 맞아요. 아, 드디어 끝났다. 끝났다. 네. 네, 했을 때. 네. 감독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일중독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감투시잖아요. 맞아요. 네, 감독님 진짜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학생 때부터 만든 이 작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정말 끊임없이 이 작품들을 만들어 오셨는데요. 감독님 나중에 한번 감독님 필모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애니메이션에서 이럴 수가 없는 이 필모들을 계속 만들어 오셨어요. 정말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도 그렇고 진짜 이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게 정말 어떻게 해오셨을까요,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내가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가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너무 좋아하는 작품들이 세상에 이미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저런 작품들에 조금이라도 이제 미치는 작품들을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궁금증이 초반에는 되게 있었고 근데 나중에는 그 궁금증이 좀 집착이 된 것 같아요. 약간 이번엔 지난번에 이렇게 했고 내 목표는 저 위에 막 미야자키 하요 저기 근데 이제 요만큼 더 가면 그래도 이만큼에서 요만큼이 됐네 약간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는 진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걸 조금 더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할 수 있을까? 뭔가 이거를 좀 욕심을 점점 내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약간 반대로 항상 이 반대의 이야기도 드리고 싶은 게 권장할 만한 과정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모두의 건강과 모두의 어떤 리듬에 맞는 어떤 그런 속도가 있으실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그렇게까지 빨리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지금은 좀 들어요. 약간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 다지면서 천천히 가는 호흡을 지금 다시 연습을 하고 있어서 이제 좀 오래 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스스로를 조금 이제 뭔가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는 연습을 좀 하고 있어서 이제 각자의 호흡이 또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한번 여쭤보겠지만 이렇다고 지금 그냥 쉬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밖에서 들었는데요. 또 굉장히 많은 또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궁금하신 점들 저기 죄송한데 조기를 아까 하신다 그래서 하고 이렇게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마돌바를 보다가 눈이 건조했는지 눈물이 흘렀는데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작품을 만들다가 본인의 작품이 너무 슬프거나 기뻐서 눈물이 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울려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하면서 관객분들이 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하거나 그랬던 거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완성이 될 때까지는 제가 그 작품을 진짜 100번도 넘게 보거든요. 그리고 그 완성본을 100번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중간 단계들을 계속 가편집 단계에서 보고 그 컷 하나하나 또 다시 보고 돌려보고 막 10분 단위 보고 20분 단위 보고 40분 단위 보고 그렇게 리뷰할 기회가 너무 많아서 그때는 가장 제가 여기는 감정이 제일 터져야 돼 이런 씬을 스스로 리뷰를 할 때 이제 느끼면서 봐야 되잖아요. 이게 감정이 잘 작동하는지 그럴 때 정도 약간 약간 여기까지 올라오는 정도까지 여기는 안 올라오고
근데 약간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되고 있구나라는 어떤 정도를 느끼는 것 같아요. 되고 이게 그 연출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구나, 감정적으로 뭐가 올라오게 쌓였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으로 판단을 하면서 가지만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울 정도로 되는 적은 없는 것 같고 사실 그걸 되게 해보고 싶어요. 그 관객분들의 시선으로 제 작품을 한번 보고 싶은데 사실 그거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소감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난다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는 그쵸? 진짜 많이 울어서 네, 저희 여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감독님 작품 중에 그 스톤헨지 프로모션 필름 가장 좋아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오늘 본 작품들도 그렇고 항상 여성 서사 중심으로 이야기 풀어내는 거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전자의 그 작품은 제가 봤을 때 좀 타겟팅이 넓은 모든 대상한테 말하는 느낌이었는데 또 오늘 이 작품들 보면서는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하셨지만 저는 그거를 먼저 감독님을 접했어서 이제 조금은 국한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게 그냥 매체의 차이였는지 광고랑 이 개인작이랑은 아니면은 원래 감독님께서 조금 개인적이고 어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좀 드라마적인 이야기를 선호하시는지 궁금해요. 최근에 그 이별에 필요한도 좀 약간 그런 SF보다는 좀 더 그런 느낌이 더 강하다고 느꼈어서 아까 제 작품을 두루두루 보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맞는 포인트를 이야기해 주신 거는 그 광고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넓게 퍼지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더 둥근 이야기를 기획했던 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보셨던 특히 마돌바 같은 작품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여름도 퀴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더 이제 타겟팅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마돌바는 제가 했던 그 모든 작품 중에 가장 관객층을 좁게 설정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그래서 누군가가 보면은 화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고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독립 작품이고 독립 작품은 제가 그 작가로서 감독으로서 이제 좀 더 당사자성이 더 우선되는 약간 뭔가 연출적인 선택들을 할 때 이야기를 쓸 때 그런 포맷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이제 과감하게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관객층을 좁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한쪽에서는 외면당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떤 한쪽에서는 되게 강하게 이해가 되는 약간 이제 좁고 깊은 어떤 공감이 되는 거고 둥글게 설정하면 이제 넓고 약간 아주 깊이는 아니지만 좋았다 정도 약간 이렇게 저는 뭔가 그 약간 모양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돌바를 하면서 좀 무섭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만들면서 이런 작품을 했을 때 뭐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지점들을 더 알아봐 주신 분도 계셨고 또 마돌바가 그 제 작품 중에는 사실 제 작품이 길어서 애니메이션 해외 영화제에 잘 안 되는데 그 해외 썬댄스 영화제라는 영화제에서 이제 상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확실히 좀 이런 날선 시선을 환영하고 더 이제 봐주는 쪽 내지는 이제 그런 유사한 경험이 있었던 분들에서는 이게 그래도 느껴졌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걸 더 선호한다는 없고 둘 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둥글고 넓은 감정을 전달을 드려서 이제 그런 큰 공감을 넓은 공감을 얻는 것도 너무 즐겁고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것도 즐겁고 되게 날카롭고 괴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즐거운 것 같아서 그래서 상업과 그 독립을 둘 다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도 사실 저는 계속 하고 싶고 너무 욕심이 많네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스톤헨지 그 프로모션이 이별에 필요한에 어쨌든 조금의 모티브는 또 된 면이 있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그 이제 제가 이별의 필요한을 이제 같이 기획한 이제 영화사가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라는 곳인데 뭐 그 DP나 그 지옥 같은 작품들로 유명한
회사고, 근데 이제 그 대표님께서 그 스톤헨지 영상을 보시고 요런 장편을 한번 해봅시다. 약간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완벽한 모티브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시작점의 일부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또 관객분께서 질문해주신 여성 서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저희가 그 훨씬 그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스톤헨지도 그렇고 그 딸에게 보내는 레시피나 이 경우도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깊숙이 지금 현재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세대 이 여성 우리 청년들에 관한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해오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확 어떻게 그런 스스로 그런 자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상작자로서 내가 어떤 입지고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사실은 그 딸에게 주는 레시피 이전에는 별로 그런 자각이 없었을 시기가 있었고, 그때가 이제 대학교에서 한창 애니메이션 만들고 생각보다 맑은이라는 작품 만들었을 때였는데, 그때 이후에 제 인생의 큰 풍파를 겪고 이제 그 풍파를 가지고 만든 애니메이션이 이제 마돌바인데, 사실 그 풍파의 기간 동안에 사실 그런 것들 좀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풍파가 과연 내 성별과 상관이 없는 풍파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는 잘 돌아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게 됐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이제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알게 되고 듣게 되고 하면서 뭔가 좀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닿아 있구나, 그리고 모두가 닿아 있는 시기이기도 하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지금이 이 이야기를 꼭 다뤄야 되는 너무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확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 이후부터 쭉 이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했다기보다 조금 더 나아도 되는, 더 내가 겪었던 거를 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구나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이제 주변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작품들도 보고 하면서 이제 저도 좀 저의 시선을 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런 흐름에서 어디쯤 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이제 보면서 더 다음 작품 기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선이 초반에는 이제 흐릿하다가 점점 좀 생겨가는 어떤 시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풍파를 겪으면 저 같은 이 보통 사람은 진짜 침잠한다던가 아주 힘든데 감독님들은 이렇게 작품으로 승화를 하시네요. 네, 또 혹시 저희가 한 분, 뭐 한 두 분 정도 더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 뒤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름이라는 작품 보면서 약간 좀 고레에다 히데가츠 감독님의 괴물이라는 작품이 살짝 좀 떠올랐는데, 혹시 좀 의도를 하신 건지, 그리고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앞으로 또 작년에 또 테마록이라는 애니메이션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도 혹시 약간 좀 성인을 좀 타겟팅으로 한 그런 좀 대중적인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을 되게 좋아해서 그 전작들을 좋아하고, 이제 어디서 좋아하는 영화 뭐 감독 있냐 하면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입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긴 하는데, 제가 안타깝게도 괴물은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괴물이 나오기 전에 맞아요. 괴물이 나오기 전에 네, 나온 작품이라? 작품이기도 해서, 네, 그 비슷한 지점이 있다고 하니까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제가 작품을 할 때 다른 작품들을 아예 안 봐서 좀 심하게 작품 디톡스를 하는 편이에요. 약간 뭔가 연출하거나 할 때 영향받거나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경계가 좀 심한 편이라서 안 보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좀 아직 다른 작품들을 안 보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슬슬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괴물을 꼭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테마록이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테마록이 한창 제작되는 시기랑 아마 이별의 필요한 제작 시기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을 타겟으로 한 애니메이션, 상업 애니메이션 사실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어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품의 결이기도 해서 사실 최근에 제가 이제 여기 앞선 이제 저희 이야기에서 나왔던 이제 발표한 이별에 필요한 이라는 작품이 30대 이제 그 커플의 그 이제 그 사랑과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 타겟 애니메이션을 이미 만들었다. 상업 작품을. 그래서 시연이 되시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작품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그 감독님을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게 은연중에 또 그런 분위기들이 생긴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네. 네, 또 마지막 질문 저희 이제 받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 여름 개봉했을 때 봤었는데 다시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 광화문이랑 을지로 공간이 되게 잘 담겨 있어가지고 연출하실 때 어떤 과정으로 공간을 하셨는지 한번. 제가 작품에 그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 공간들을 담는 거를 좋아하고 또 그런 작품들을 또 좋아해서 처음에 이 이야기를 각색을 이제 애니메이션화를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최인영 작가님께 이제 편지로 혹시 작가님이 염두에 두신 공간들이 있는지를 여쭤봤어요. 그 소설 안에 뭔가 공간에 대한 정확한 지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종로 일대라는 거에 대한 지명이 있었고 근데 뭐 시골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명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염두에 두신 어떤 장소들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이제 있는 경우는 그곳에 실제로 가서 이렇게 답사를 했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대략의 어떤 지역을 알려주셔서 그 지역 일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치 영화 로케 하듯이 이제 제 작은 그 마돌바에 나온 저런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하면서 이제 장소들을 찾아서 이제 그 사진을 바탕으로 조금 페인팅을 좀 더 하거나 아니면 사진 참고해서 새로 그림을 그리거나 해서 이제 그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광화문과 종로 일대 같은 경우는 작가님이 정확하게 이제 소설 안에도 언급을 해주셔서 그리고 또 그 일대가 또 그 극장 그 오래된 극장 이름 까먹 그 무슨 극장이죠? 그 작품에도 나왔는데 그 아무튼 그 극장 앞 그 공간이라는 그 언급이 정확히 나와 있어서 거기도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여기에 이제 시간적인 오비티가 하나 있는데 이경과 수희가 이제 실제로 저 그 과거에 이제 그 있던 그 시점에는 청계천이 사실 없었는데 그거는 제가 그 청계천을 그냥 넣었어요. 그러니까 청계천이 주는 어떤 정서가 있고 그리고 과거에 강을 보면서 둘이 했던 다리 위에서 했던 대화를 서울에서도 한번 하게 해주고 싶어서 청계천을 이제 사실은 그때 몇 년 차이가 없었는데 청계천을 그냥 이제 약간의 오게티를 이제 일부러 좀 연출적으로 넣어서 그런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계기가 제가 그 종로 일대 돌아다니면서 이제 청계천 그 이제 이나 이런 그런 영화관 앞을 지나다니면서 찍다가 외가리를 본 거예요. 외가리가 청계천 그 한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참 보면서 약간 수희와 이경이 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답사를 할 때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네. 아유, 오늘 다 너무 좋은 질문들 이렇게 해주셔갖고 감독님께서 지금 쉬시는데 충전하시는데 정말 완전 또 풀 충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시지만 쉬지 않고 계시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다음 작품들 또 어떤 거 계획하고 계신지 좀 말씀 들으면서요. 또 저희가 마지막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쉬는 듯 마는 듯 약간 애매하게 일을 하다 말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별이 필요한을 이제 함께 만들었던 영화 제작사에서 이제 다음 작품도 이제 좀 같이 해보자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나 새로 쓰고 있는 완전 초반 단계고 장편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이별이 필요한은 어떻게 보면 SF지만은 정말 확실하게 좀 땅에 닿은 좀 현실과 거의 현실에 가까운 어떤 작품이라고 한다면 지금 쓰고 있는 건 좀 더 판타지 성향이 강하고
장르적인 성향이 조금 더 강한 작품일 것 같아요. 아까 테마록 얘기 주셨는데 약간 테마록이 좀 장르적인 좀 성인 판타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좀 더 장르적인 색채가 강한 작품도 해보고 싶어서 사실 제가 그런 걸 좀 겁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별 필요한 한번 해보고 이제는 좀 한번 조금 더 이렇게 한 발짝 더 가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욕심 생겨서 이제 그런 작품들도 쓰고 있고 또 사실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장편과 이제 그 단편, 그러니까 독립과 상업을 동시에 항상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단편 작품도 동시에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단편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이제 국내 이제 소설 작가님이 계신데 그 작가님의 그 SF 소설을 원작으로 굉장히 짧은 SF 소설을 원작으로 한 그런 단편이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예 외계인 성에서 일어나는 어떤 되게 짧은 어떤 이제 순간을 담은 단편 되게 감상적인 엄청 감성적이지만 엄청 우주적인 깊이가 있는 그런 원작인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제 그 작품도 이제 작가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이제 글 쓰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작품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단편으로 먼저 만나게 될 것 같고, 네. 장편은 좀 오래 저희가 좀 계속 감독님 응원하고 지켜보면서 또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쪽으로 이제 감독님과 함께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을 위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